지금. 아니, 그러니까 정말 그 기념비적인 선거 결과고 야당이 이렇게 범야가 192석을 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고 이건 정말 혁명적 성과다. 시민 항쟁적. 저는 14일 동안 저는 현장 굉장히 많이 취재를 다녔는데 가는 현장마다 인산인해였고요. 시민들께서 정말 뜨겁게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사실 이제 개혁신당 그래도 3석. 을 이제 가지고 원내 진출을 합니다. 그것도 대단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참 녹색정의당 우리 같이 쫄딱 망한 당에 비해서면 그 3석도 저한테는 무지하게 그래도 커버려요. 20년 하셨잖아요. 20년을 했죠. 네. 20년. 근데 어제 심상정 대표가 거의 눈물의 정계개혁 선언을 하고 또 김준우 대표도 막 지금 또 우리 김종대 의원님 눈가가 촉촉해지세요. 아니 난 이미 많이 내가 그동안에 흘린 눈물이 이미 강의됐기 때문에 이제는 새삼스레 이런 걸로 나는 아쉬워하진 않아요. 네. 근데 어떻게 그러니까 합니까? 문제는 이거예요. 네. 녹색정의당. 그러는데 이제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87년식 보수 진보가 아니라 더 현대적으로 재구성된 그런 어떤 진보로 거듭나야죠. 그리고 과거엔 블루 칼라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진보 정당은 그러나 이젠 핑크 칼라입니다. 핑크? 그러니까 이미 유럽의 좌파 정당은 다 바뀌었어요. 블루 칼라는 노동조합, 대단히 사업장의 그 노동자들을 의미하고 핑크 칼라는 플랫폼 노동자, 일용직, 단기 고용직 이런 세력들이 그 좌파 정당의 새로운 주류가 돼 버렸고 오히려 기존의 노동조합은 우경화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존의 노동운동에서 물론 노조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세대도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바깥에 이제 이 노동 현실의 변화를 우리가 수용할 때가 됐고, 그래서 어떤 그 지금의 노동 문제는 비정규직 운동이 돼야 된다. 이런 면들로 조금 문호를 다시 한번 주류에 물기를 하고, 그리고 이것도 방송에서 제가 처음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이제 고양시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선거에 뛰어든 이유가 있어요. 반드시 명예 회복해야 되는 요인이 한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만난 민주당 당원들의 99%는 지난 대선 때 심상정 후보가 민주당의 후보단일화 제안을 거부했다고 알고 계세요. 근데 이건 명백히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제안 자체가 없었거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낙인 찍고 한 정치인을 파멸로 몰고 가고 이러는 게 이거는 조금 부당하다. 이런 가짜 뉴스로 물러난다는 건 너무 심하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도우면서 뭐 20년 진보 정치의 외길, 뭐 약자와의 동행 다 좋습니다만은 그런 건 그런 거대로 우리가 평가받고 정의당이 뭐 거기에 심판받고 평가받는 데는 아무 불만이 없는데 가짜 뉴스로 낙인을 찍는 거 그것만은 못 참겠습니다. 그 사이 그때 대선 때는 그런 일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 안철수 후보 민주당 캠프와 그쪽만 해바라기처럼 쳐다보셨던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의 본말을 역사적으로 좀 정리는 해주겠다. 네. 이런 부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니까 벌써 진행자가 벌써 긴장하시잖아. 저 재미없어하고 또 악플이 많이 달릴 그게 텐데. 아니라 저기 동접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뭐 올려봐 그러면. 동접 좀 올려주세요. 펜션을 올려줘. 아니 근데 제가 이준석 대표도 궁금한데,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그 뭐랄까 이렇게 톡톡 튀는 발언 뭐 이런 걸로 막 이제 좌중에 이제 주목을 받고, 사실 저는 이번 총선이 이준석 대표가 이끄는 총선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조국 혁신당이 그럴 수도 등장하면서 있었죠. 네. 이게 확 기류가 바뀌어버린 이런 상황인데, 천하람 위원장이 우리는 법료 아니다. 기자 여러분, 우리 법 여권으로 쓰지 마라. 우리는 야권이다. 확실하게 이제 이런 얘기합니다. 그 뭐 국민의당하고의 국민의힘하고의 이제 관계 설정 문제, 그리고 또 세석이 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 원내에서는 그렇죠.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 이번에는 여야 우열의 차이가 커서 캐스팅 보트는 없어요. 없어. 응. 그건 의석수가 비슷할 때 네. 제3당의 의석이 붙는 당이 네, 다수가 될 때 네, 얘기지. 지금은 지금은 그렇잖아요. 전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혁신당은 어떤 명백히 야당이죠. 선명한 야당이고, 특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어떤 행태라든지 국정 운영의 스타일에 대해서는 국민의힘과 무슨 동조하거나 거기하고 같은 목소리를 낼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야당인 건 분명하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나 조국혁신당과 모든 사안에서 연대하고 협력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분명한 건
최상병 특검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입장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거는 뭐 찬성하는 입장인 거는 명백해요. 네. 다만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민주당과 저희가 입장을 같이 할 거냐? 그건 여러 이슈 중에 가장 입장을 같이 할 가능성이 적은 이슈라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입장이 달라질, 물론 원내에 입성하는 3명의 의원이 다시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가장 낮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논의를 더 해봐야 되고 뭐 현역 의원들이 될 분들의 생각이 중요하겠습니다만 법리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특히 이제 천하람 당선인이 변호사이기 때문에 천하람 당선인의 생각이 중요할 수도 있고 물론 이준석 대표의 결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정권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는 야당인 거는 틀림없습니다. 그건 다 틀림없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야당과 입장이 같을 수는 또 없겠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겠죠. 보수 정당이니까 그러니까 노선의 차이는 분명히 저는 존재할 거라고 보는데 다만 저는 이런 상상은 해봅니다. 그러니까 그 동안은 아예 대화 자체가 없고 단절이잖아요. 근데 어떤 토론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연대할 것은 연대하고 싸울 건 싸우고 뭐 이런 그러니까 새로운 국회 모델이 그러니까 어떤 연합 정치의 새로운 모델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봅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의석수가 조금 더 많았으면 그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네. 보궐선거 때 보궐선거. 5석 만들면 국고보조금이 달라지고 네. 어엿한 원내 행정실이 상근직들이 쭉 배치가 되는 네. 거거든요. 그때부터는. 저희가 살짝 5석 해봐서 알아요. 예. 며칠 해봤잖아요. 5석. 자, 아니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질적으로도 중요하고 상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는 그 22대 국회에 뭐 이번에 안타깝게도 두 분은 뭐 입성을 안 하시거나 그러니까 여기 못 나와서 방송이나 하죠. 네, 저희로서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뭐 또 재보궐 선거가 또 여러 군데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마의 의지가 있으시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출마를 안 하니까 마치 내가 무슨 남의 돈 떼먹고 무슨 뭐 갭 투자나 한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난 출마할 생각이 없었는데 이런 오해 때문에 당선돼도 안 되고 나 상관없어. 일단 검증은 받아야겠더라고. 네. 그럼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반경 50km 이내. 북쪽으로는 빼고 그런 개성이니까 거기는 빼고 나머지 방향으로 네. 반경 50km 이내 어디 나오는 데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제가 네, 무조건 출마한다. 일단 현장 답사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녹색정의당으로 출마합니까? 아니 그때는 녹색정의당은 이제 해체되죠. 해체돼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정의당. 녹색당. 네, 그러니까 그러면 법적 정의당? 구체는 뭐 정의당이 되겠죠. 그래서 그 뭐 마지막 희망이라도 만들어드리고 또 하되 과거의 진보가 아니라 좀 재구성된 뭔가 그런 어떤 자기 혁신 뭐 이런 노력은 해봐야죠. 예. 김용남 의원님은 어떻게? 글쎄요, 저는 뭐 아직 그 구체적인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네. 근데 어디에 재보궐선거나 출마 기회가 생기더라도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네. 뭐 그동안 선거 여러 번 치르면서 당선도 되고 더 많은 횟수의 낙선도 경험했습니다만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좀 더 신중하게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아이고. 아니 어쨌든 좀 담대하게 담대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미래의 새싹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싹된 거예요? 예, 새싹. 예, 새롭게 도전하는 거니까. 예. 자,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끝나도 개표 방송에 긴장된 순간이 지나니까 오늘에서야 피로가 느껴집니다. 아마 장윤선 기자도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많이 잤어요. 예, 어제 많이 잤어요? 그럼 됐어요. 이제 심판의 날도 지났고 이제는 새로 뭔가를 정치는요 원래 본령이 심판보다는 비전 제시가
정치의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희망을 만들어야 되고 유권자들이 그 수요가 있을 때 응답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들 우리가 승리했다 패배했다. 그래서 굴욕과 승리감에 만취돼 있을 텐데 빨리 좀 깨어나서 이젠 그야말로 이제 기득권을 닮은 국회가 아니라 민심 닮은 국회의 행동 강령 또 우리의 주요 핵심 과제 이런 개원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국회가 돼버렸습니다. 이때는 야당이 결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 이제 5당 체제 그 오류를 좀 교훈을 잘 다시 한번 되새겨가지고 이번엔 정말 권력 개혁